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딸이 하나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6년 차예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진짜 착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남매끼리 원래 커가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농담이 아니라 둘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동생이 너무 착하니까 솔직히 제가 못되게 굴어서 동생이 운 적은 있어도 저한테 달려들거나 얄미운 짓 한 번 한 적 없이 누나인 저를 엄청 따랐던 애라서 저도 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줬어요. 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와 달리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소설 같은 걸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올 무렵부터는 장르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고 동생도 초기작이라 그렇다며 돈이 안 되는 것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이상한 걸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나 장르소설이 돈이 안 되었지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엄청 걱정을 했었죠. 자기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던 동생은 저희 때문에 작가의 길을 잠시 접고 대기업에 취직을 잠시나마 했었으나 본인의 성격상 상사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저희에게 처음으로 작가로서 정말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려 반 걱정 반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동생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당시에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들고 갈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유지되자 집에서는 동생에게 더 이상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라면 동생의 생활은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스토리를 짜내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되다 보니 가족 여행을 와서도 매일같이 노트북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적고 어떤 날은 글이 적히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당연히 밖을 나가지 않으니 연애는커녕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만 길어지니까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일단 동생을 결혼부터 어떻게든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선을 보게 했지만 동생의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도통 부모님의 소개로 본 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제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여자를 소개시켜줘 봤지만 만남을 2-3번 이상 이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여태까지 솔로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허우대가 여성들이 싫어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동생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동생 측에서 바쁘다고 다음에 만나자며 완곡한 거절 끝에 심통이 나서 엎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안 사람들은 더욱 미칠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혹시나 동생 취향이 동성애자인가 싶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 은둔 고립형 남자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혼자 살다가 죽을 거냐며 이리고 뭐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며 말을 하자 동생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가 조카를 낳자마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조카를 보던 동생은 저희가 생각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동생을 볼 때면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 매형과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대화만 하고는 항상 혼자서 작업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근처에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할 때도 정말 특별할 때 말고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일만 하던 애였는데 저희 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완전 자기 딸 마냥 끼고 살더라고요. 저희 딸도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는 외갓댁에만 오면 삼촌 방에 들어가서 삼촌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어느 날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송이 같은 예쁜 자식 가지고 싶다면서요.
확실히 동생이 진짜 조카라면 끔찍히 여겼거든요. 저희는 얼씨구나 해서 그때 동생을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을 압박하며 결혼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드디어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동생이기에 제가 설레이고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준 잘난 집안, 잘난 직장에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생보다 5살 어린 이제 막 2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고 너무 잘난 여자들은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간섭하려 든다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게 너무 심적으로 소모된다고 그냥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없냐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이 여자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없냐고 물으니 동생은 살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은 없다네요. 그럼 다른 여자들을 더 만나보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시간 많이 허비했다고 자기 일에도 지장이라고 점점 지치니까 이 여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전부 다 말문이 콱 틀어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괜찮다며 고집부리던 동생은 결국 그의 집안과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그 집안에서야 저희 집안은 나쁘지도 않고 동생 연봉에 학벌까지 보더니 아주 만족스레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저희에게 지원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된다고 자기한테는 자기를 귀찮게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해줄 그런 여자가 아내로서 최고라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집도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에게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반년 뒤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올케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본가 집이 불편한지 동생은 결혼 후에도 본가에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케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효도는 서로 각자 셀프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겼다네요. 그 상태로는 임신까지 하고는 거동까지 불편하다며 못 가겠다 했다는데 기껏 임신 8주 차에 30분 거리에 있는 시댁도 못 간다면서 맨날 자기 친정에는 아주 들락날락 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그걸 동생한테 표현하면 동생은 그러면 자기도 불편해서 본가 오는 것 자체가 분란의 여지가 되니까 자기도 다 안 오겠다고 하면서 본가 오는 횟수를 줄여버리더군요. 정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말고는 올케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올케 친정 부모님은 제 동생 집에서 살다시피 주말마다 방문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동생 집에 가려고 하면 올케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댄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 동생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며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울지만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어서 말씀하신 건 이랬어요. 동생은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지원해줬던 돈으로 집을 사긴 했는데 며느리는 돈 쥐꼬리만큼만 들고 와서 혼수하라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글쎄 며느리가 사실 요번에 혼수하라고 준 돈이 모두 빚이었다며 혼수할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은 사실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동생에게서 돈을 매달 뜯어가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말해준 걸 듣고 순간 화가 나서 동생 집에 쳐들어갔더니 이건 뭐 방에 온갖 명품들이 그리도 많은지 특이하게도 동생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올케 것 뿐이더군요. 책상 위에는 백화점 VIP 초청 이딴 카탈로그도 보이고 얼마나 돈을 써제낀 건지 진짜 없이 살던 년이 동생을 만나 등골을 제대로 빨아서 먹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시장에서 샀던 저렴한 보세 추리닝 옷, 결혼 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올케는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 안 나가는 동생 대신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문화센터를 돌아다닐 때도 많았다고. 외제차도 한 대 사서 돌아다니며 있더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 올케는 자기 남편 돈 자기가 쓴다는데 왜 내가 난리치냐고 저한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이 이렇게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앞으로 2번 다시 시댁을 찾지 않겠다며 문을 쾅 닫는데
마침 동생이 뒤따라 나와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모 우울증이라 잠시 저렇다며 누나가 이번만 좀 이해해달라고 자기가 잘 달래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렸지만 정말 저대로 동생을 방치하고 놔주면 저런 여자한테 갇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좋은 동생이지만 저렇게 동생의 등골에 피 빨아먹는 듯한 모기 같은 여자를 앞에다 두고 모르고 산다는 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바람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생겨 점심시간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데 세상에 올케와 웬 낯선 남자가 지나가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거죠. 아주 대담하게 길거리에서 그 낯선 남자와 연인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에게 올케는 지금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불러서 나갔다네요. 아이는 자기한테 맡겨놓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올케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봤는데 네가 볼 땐 어디 봐서 올케랑 같이 있는 옆 사람이 친정엄마 같은지 한번 보라며 동생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동생은 사진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서 얼마 안 되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주 이렇게 나가는 적이 있어서 의심을 전혀 안 했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나갔냐니까 거의 결혼 초부터 계속 그랬다고 하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녔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자 동생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다그쳐서 저는 힘들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조카 친자 확인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잠시 충격받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알겠다고 그리고 오늘 일을 비밀로 해달라며 저에게 당부하더군요. 저는 동생에게 혹시 덮을 생각이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모아야 된다며 이거는 부모님도 충격받고 쓰러질 수 있는 큰일이 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도 자기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꼭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올케를 얼마나 팼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폭행죄는 동생이 잘못을 했지만 올케는 사기죄로 이미 고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동생과 만나기 전부터 3년을 넘게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집안에서 그 남자가 비전이 없으니 일단 선을 한번 보라고 했기에 처음부터 동생에게 돈을 타서 이혼할 작정으로 그냥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결혼해서 갈취를 했던 거죠. 심지어 아들조차도 동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게 바로 장인 장모였습니다. 장인 장모 말로는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뒤늦게 알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딸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올케는 지속적으로 집안의 일을 핑계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갔습니다. 거기에 장인 장모도 딸과 사전에 들키지 않도록 미리 입을 맞췄던 거고요. 근데 처가 모두가 짜고 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도 딸에게서 거액의 돈을 계속 입금받은 정황이 있고 그 남자하고도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탄로가 나 올케뿐만 아니라 처가의 장인 장모도 실형을 받아 감옥에 수감이 되었네요. 동생은 남자와 올케 둘 다 위자료 소송까지 들어갔으나 돈은 이미 다 써버린 개털들한테 받아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동생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다 쓰고 기껏 남은 건 올케 명품들과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돈 그리고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웠던 동생이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동생이 이 사건 이후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